안녕하세요. 거름 남준다입니다. 2019년 정부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자료를 마인드맵으로 해서 이미지로 올렸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저희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에 살펴본 거는 이제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이라는 걸 한번 보면 이제 정보화 농업인이라는 이 정보화 교육이라는 정보화 농업인들의 이 정보화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대상자는 크게 두 파트로 보는데요. 한 파트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농업인이죠. 농업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실질적인 이제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직거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익한 교육, 수준별 교육, 이걸 요즘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보화 농업인 공동체 연구에 아니면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럼으로써 수준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을 좀 받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성과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원하신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군 정보화 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좀 해오는 거,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해당되는 받는 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구회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청이나 아니면 그 정보화 대회에서 수상을 해오는 것들을 강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군 정보화 농업인 이제 활성화 부분. 근데 이제 이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이제 정보화 농업인 활성화라는 부분이 가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현장에서 가서 보면 활성화 시키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농업인 교육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한번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건 아닌데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거는 11표를 받은 블로그, 카스, 스토어팜, 인스타그램 등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7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 하나 정도에다가 뭐 쇼핑몰 이거 하나 정도, 두 개. 근데 거의 블로그로 직거래를 많이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카스와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스토어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이거를 다 배워서 스스로 뭔가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안 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많은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게 어려워한다라는 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앞에 말씀엔 이제 활성화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농가 소득이 높아지는 분들이 교육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인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이 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농가 소득이 된 이제 안정화가 된 농가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판단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힐책하고 배 아파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자리가 잡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이 그거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선배들이라고 하죠. 돈 버는 선배들을 보면서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시기 질투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병행된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까 전에 정보화 농업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도로에서 뭔가를 해내시는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로 한데 이거를 하는 거를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더들은 리더가 되고 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 나름의 또 함정에 또 빠지시는 것도 여러 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정보화 농업인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이제 제약사항,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규 또 교육생들이 배워보고 싶어서 오세요. 근데 신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뛰어난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IT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또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봐야겠지만 또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겠다고 손을 들고 이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다 보면 또 정말 끌어가야 할 것들을 못 끌어가면서 이제 2년차 이상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그분들이 결국은 이 교육에서 아웃을 또 스스로 이제 이게 배울 게 별로 없고 맨날 와서 기초 과정만 하니까 또 나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지 정보화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정보화 농업인 강의를 하지만 이게 강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과를 낸다라는 거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20명, 대략 20명 안팎이거든요. 20명 중에서 3, 4명? 대개는 3, 4명이지만 그것도 한두 명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과가 났다라는 걸로 해서 교육의 성과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강사들 입장에서도 입장이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들러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분들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시켜가면서 자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이걸 해줘야 하는데 이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놓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뭐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기초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교육 프로그램 한번 봐볼게요. 맞춤형이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이 맞춤형이라는 거는 정보화 교육에서의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 이 기초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기초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기초반에서도 또 잘하시는 분에서 실속형 이제 2과정도 나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기초반 수업들을 이제 가야 할 건데요. 그 기초반 수업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교육인 것 같아요. 그 교육 중에서도 이제 뭐 사진 촬영에 관련된 거,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소통을 하고 브랜딩화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언가를 뭐 전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서도 이 사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영역 스마트폰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한 또 사람들이 기초적인 건 알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어려워 하셔요. 잘 몰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의 이제 사용하는 직거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앱들을 여러 가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에 응용할 수 있는 앱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일지 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면서, 필요한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직거래 응용 앱을 나중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시켜드리면서, 그분들이 이거를 습관화시킬 수 있다? 자꾸 암기하고 이거를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수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응용이라는, 이제 직거래 응용이라는 걸 좀 더 넘어서는 부분들을 직거래 기초 이제 실습에서의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강사로서 이걸 진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보조 강사가 정말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조 강사 안 되면 한 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여유가 된다라면 두세 명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고,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멤버들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한두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보조 강사로 이제 끌어당기는 수도 있는데, 조금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분들한테 또 한편으로는 짐을 하나 하나 부탁을 해야 하는 거라서, 또 저도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조 강사가 정말 필요로 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 기초반이라는 거, 실속반이라는 거에서는 너무 많은 걸, 스마트폰에 관련된 걸 많이 알려드리는 것보다 고객 관리를 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VIP 고객, 20%의 그 고객, 그분들을 어떻게 나의 고객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가느냐, 그리고 또 입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어떤 이제 소통 방식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소통 방식을 너무 다양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다 알려주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거를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고객 시즌별로 이제 추천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초반 안에서도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뭐를 또 가야 하냐면 직거래 상품에 대한 체크,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거래 상품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 또 다음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품 박스 포장, 그 다음에 리플렛이나 쪽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계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려야지, 이 직거래 상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SNS만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직거래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SNS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농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이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카스 부분. 아까 전에 고객 20%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카톡과 카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람들이, 지금 농업인 대표님들께서 풀어나갈 수 있고, 이걸 자꾸 실습을 해보고 메시지화 시키고, 여기 안에서 안부를 묻고, 여기 안에서 물건이 잘 받았는지를 체크해보고, 이 부분을 자꾸 훈련을 시켜드려야 하는 게 이 기초반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수업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목 폼을 좀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려보고, 스토리화된 이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 명함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외로 중요하거든요, 이 명함이. 그리고 가장 기초고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만들어 보면서 그분의 스토리텔링 까지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상품이 뭐냐, 계절별로 무엇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리플렛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리플렛 만들어 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초반 안에서도 이제 2급으로 거기에 이제 리플렛이 이제 들어가면 가장 좋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앞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 여기는 한번 넣어봤고, 그다음에 중급반은 이제 기초반을 다들 끝내고 중급반을 넘어가는데 중급반에서는 이제 소셜 실력자들과 온라인 홍보를 좀 담당하거나 IT 활용 능력이 중간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기초반보다는 좀 더 빡세게 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급반에서는 이제 응용이나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을 갈 건데 지속적으로 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를 좀 중심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로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가 이제 밑에 들어가겠죠. 뭐 키워드도 들어가겠고, 제목 쓰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사진 올리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그를 홈페이지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성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블로그를 이 중급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블로그를 뭐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의 글을 아니면 하루에 1~2개의 글을 계속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농가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 블로그 응용 방법을 좀 별개로 달리 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어팜이라는 이제 결제 방법 때문에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거를 또 구성을 해보고 상세 페이지를 또 만들어 본다라는 거. 네, 이 상세 페이지가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농가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걸로 해도 시간이 꽤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리더반.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리더반, 이제 고급반인데요. 농가 맞춤형 이제 자문과 지원이라는 부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이 경쟁이 치열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고 그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그 경쟁에서 우위에 차지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는 리더반 같은 경우는 좀 맞춤형 수업을 해드리면서 이 리더반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 중급반이나 기초반 중에서 스터디 그룹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게 이제 필요한 건 이제 트레이닝 강의라든지 좀 더, 물론 기초반에서도 하겠지만 이제 고급반에 이제 맞춰서 한 번 더 체크해드려보고, 그 다음에 전국 사례들 위주로 설명도 해보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되는 SNS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서 농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가 입장에서, 여기에, 그 부분이 빠졌구나. 농가별로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의 재테크 전략 세우기를 함께 해드린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농가 재테크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농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려갈 것인지, 그게 오직 직거래만은 아니거든요. 직거래 말고도 또 봐야 할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그 농가의 맞춤형으로 해서 이 농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농가별로 농가형 그 재테크를 전략을 세워드려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가장 또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부가 농업인으로서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 스토어팜 같은 경우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군의원들이나 연결을 해서 이 수수료를 같이 낮춘다든지 아니면 홍보비를 여기 좀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활성화가, 정부와 농업이 활성화될 때 할 수 있는,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택배 지원을 많이들 받고 있는 택배 지원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관련된 이제 부분들도 조금은
이 공동 회사 안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를 개발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지 공동 판매라는 걸 갖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이걸 가야 한다라는 것보다 이 정보화 농업인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사람이 누가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직거래라든지 어떤 시군 아예 판파티 쪽으로 아니면 뭔가 그 원하시는 거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화 농업인의 단체의 인력 구성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역량이나 그 트렌드 그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한 얘기가 그래서 기초반은 직거래를 중요한 스마트폰 기능을 중심해서 고객 관리와 판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리더반 쪽은 소득이 안정화된 농가에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스터디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1, 2월달 교육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이제 부탁을 제가 받고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숙제 중에 하나가 무슨 숙제가 있었냐면 사실은 그 시군에서는 포스팅데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의 뭔가 그 정보화 대회라고 하면 정보화 대회고 시군에서 이 정보화 농업인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 목적도 아까 전에 상 받는 거하고 이제 이게 또 연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시군에서는 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 시작하는 이제 시군의 정보화 대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초에도 한번 하고 말에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군 정보화 대회로 성향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나 이제 농진청이 정보화 대회하고 이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또 수상력이 높아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 전에 스마트폰에서 부분 강조한 사진 얘기했잖아요. 6개월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좀 제 욕심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까지도 예산이나 이런 의지가 있으시더라면 사진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는 사진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1년에 2번 한다는 여기에서 시상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예. 그 사진을 습관화한다라는 게 결국 직거래를 위한 그 뭐라고 하나 기초를 작업해 놓고 준비물들을 준비해 놓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직거래하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습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그 경진대회 안에서 사진 콘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일 행사로는 이제 부부나 가족을 좀 동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래야지 또 인원수가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작전이 들어가죠. 어떤 작전? 시군의 이제 의원들이 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의전을 잘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 사업의 연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단합이 되고 인원수가 많아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택배 지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 공동 이제 스토어팜의 운영 수수료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에 해당되는데 이 의원들과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해주면서 우리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해주면서 그분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상자 시상이라는 걸로의 사진, 블로그 직거래 실적, 그다음에 기타 SNS 활동에 대한 실적이나 뭐 직거래 급성장한 분들 실적에 따라서 수상이라든지 택배량 시상이라든지 오프라인 이제 사례를 갖고 시상을 한다든지 스터디 그룹에 대한 활동 시상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을 좀 조금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숙제 아닌 숙제? 뭔가 컨셉이나 스토리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가 좀 포함된 단체 사진을 촬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욕심이고 그러면서 우수 사례들, 농가들 이제 뭐 발표를 시키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좀 그걸 갖다 인터뷰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발표를 대행해주는 거를 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별 컨셉 사진을 갖다가 좀 더 촬영을 한다든지 시간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중간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하는데 또 단합으로 해서 단합과 노래와 술 그러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너무 끌고 가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해서 너무 늦어지면 이제 다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어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적절한 시간에서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또 빠지면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예요. 스터디는 지역 안배를 하는 거가 아니라 리더 그룹에서 팀장과 부팀장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팀장이 가능한 농가를 갖다가 이제 신청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선별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좀 봐볼게요. 이제 그 팀장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룹별로 리더를 먼저 이거는 전체 교육이군요. 리더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먼저 신청을 받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리더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6명에서 한 10명 정도 너무 많으면 제가 다 이끌어가기가 1년차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에서 한 10명 사이에 리더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모집을 한 다음에 4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전체 교육하고 그 다음에 1일차 야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3차에서는 농가 방문 위주로 해서 농가들 리더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고요. 4일차 때에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이제 뭐 발표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번에 무슨 성과가 있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또 컴퓨터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드리는 식으로 교육을 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야간이라고 하는 것들 하루에 이제 이거는 4시간씩만 진행을 할 거예요. 강사 운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자비량으로 해서 봉사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항상 그런 방식을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지역의 정보화 농업인 단체 헌신적인 리더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IT 역량이 가능한 사람, 스터디 리더로서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6에서 10명을 뽑는다라는 거고요. 스터디에는 이제 뜻이 맞는 팀장 1명과 부팀장으로 해가지고 2사람이 스터디를 좀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정보화 농업인 중에 의지가 있는 사람만 이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스터디에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나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좀 빡세게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 안배 없이 팀장들이 예를 들면 3팀이 만들었다 아니면 4팀이 만들었다면 팀장들이 먼저 가위바위보 해봐서 그 사람들이 팀원들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만들기로는 아까 전에 저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진이라는 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과 사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더들과의 이제 따로 어떻게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리더와 부리더가 이거를 갖다 팀장이 이걸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모여서 4시간 교육을 해서 이건 전체 교육이에요. 그래서 2019는 이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한 장짜리 사진 촬영에 대한 이제 교육과 실습, 그 다음에 매달 시상식 진행 안내, 그러면서 스터디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육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제 남준다, 제가 꿈꾸는 거가, 꿈꾼다라,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력자들을 또 키워드리고, 이 실력자들이 이 능력을 키웠을 때, 저는 이제 또 지원 사업이 또 이런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지원 사업하고 연관이 되면서 농촌에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훈련. 지금 농촌에서는 가장 협동조합이라는 건 많이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일어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인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 마을 기업이긴 한데, 이 마을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은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영 역량이라든지 이런 직거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마을 기업을 이끌어가는 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도 협동이라는 거, 더불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인드와 이 직거래적인 이 마케팅 경영이라는 것까지 영역을 넣어주고, 거기에 이 마을 기업이랑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 정보화 농업 교육이 정말 큰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5년 후, 10년 후를.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풀어나가는데 참여하고 한다라면 되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이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젊은 분들을 상당히 이제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회를 주기도 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제가 연결을 잘 시켜드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청양 17년도, 18년도 청양 강소농회 같은 경우에서도 젊은 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 환경 조성을 제가 해드려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고 이게 힘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역할을 이제 어르신들이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이 강사가 이런 마인드를 또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 농업인 단체 안에서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또 회장님이 또 잘 서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성원들이 그렇게 풀어 나간다라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는 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예. 불가능한 건 없어요. 못하겠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라면 대한민국 농업도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프로그램 받아들일 수 있는 시군이 많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무원 선생님의 마인드, 이 도전 정신, 이게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군들이 많아요. 이런 시군들이 많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많은 시군들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다 수용을 못 하고요. 그분들하고의 담당 공무원하고 이 농업인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기초 작업을 해 나가는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도 상담을 해가면서 풀어 나가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업인 스스로 성장하시고 더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